김정일 여사님을 평양으로 초청하신 합의를 다 보았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다고. 네,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긴 했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3대 세습까지 강행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후 21년 북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한편 오는 8월 5일에 이효 여사가 방북하게 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오작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 나오셨는데요. 북한 문제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일성 사망 벌써 21주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자인 김정은이 집권 4년차를 맡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김일성 사후에 북한 내부적인 변화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복귀해보면 불행하게도 나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컨대 이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진단할 적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일성 사망 이후 지난 20여 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정치 체제로서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충성심도 확보할 수 있었고 예.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핵 무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핵국가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진입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전반적인 남북한의 군사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현격히 늘어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도발 징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가지만 덧붙이냐면 경제적으로는 지난 2002년도에 7.1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장마당, 또 암시장, 예. 또 사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한류 현상이 강하게 북한에 진입하면서 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과거보다 좀 더 커지고 있다. 예. 이런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사후에 일어난 북한의 변화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정은이 집권하고 그 후계자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외모라든가 목소리, 또 뭐 제스처, 뭐 담배를 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 분들이야 김일성의 어떤 집권 때 모습을 알지만 요즘에 북한의 어떤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을 텐데, 김정은을 통해서 김일성을 좀 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체제가 굉장히 국가로서의 어떤 존립 근거가 뭐냐, 당위성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상적, 현실적 기초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젊은 사람들도 김정은이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일성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북한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충성심을 좀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보는 김정은 체제의 특성은 공포정치, 포갑정치, 또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 이런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의 젊은이들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더 커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북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런 핸드폰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장마당이 굉장히 확충되고 있거든요. 80% 이상이 주민들의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특히 예. 젊은 사람들, 예. 또 한국의 영화, 뭐 DVD, 뭐 음악,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지고 오히려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거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김정은 체제에는 어떻게 보면 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매해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제 사망한 날이 되면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 추모 행사들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뭐 5년이나 10년 단위로 조금 축소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 조금은 다른 면모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관습적으로 보면 이 꺾어지는 해에 해당되는 그 정준년이라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느 행사가 됐든 크게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1주기이기 때문에 예. 작년도와 특히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줄은 것만은 사실이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북한이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를 때에 기본적인 관행에 의한 것인 측면이 예.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4년 차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자꾸 김일성식으로 회고하는 김일성의 향수에 젖게 하면 거꾸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이것이 장애운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조용하게 좀 축소해서 이런 추모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용한 것이 이제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만은 비단 아니다 이런 그렇죠. 다양한 말씀이신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왼쪽 가슴에 그 배지를 달지 예.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다는데 최근에 많이 좀 달지 않은 채로 나타났어요. 공식 석상에. 그러다 보니까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사실상 실수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추모 분위기도 좀 축소시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체제가 조금 공고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제를 공고하려는 계산도 물론 있겠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숙련된 이 관록을 가지고 있고 경륜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이 있는 지도자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 드린다면 예. 김정은이가 좀 시건방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정치적인 자질도 없는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지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지도자가 그게 배지도 건방지게 안 달므로써 오히려 잃는 것이 저는 맞다. 더군다나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상,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효, 이 모시는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런 섬김 현상 이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중하게 할아버지의 좋은 점을 받아들고 또 북한 정치의 유일 4.3 체제의 근간을 나타내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배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정중하게 다뤄주고 이렇게 점잖은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김정은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신만만한 척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자신만만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예. 없는데 보여지는 거에만 치중한 행보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하자면 껍데기만 가지고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런 정당성과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것을 이렇게 헛과시하는 거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기존 그 기성세대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향수를 많이 느끼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모든 하는 것이 마땅치도 않은데 배지가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정중하게 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 주민을 위한 또 북한이라는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머리 모양이나 갖추고 뭐 옷이나 그렇듯하게 입고 이러면서 겉으로만 김정은 체제의 어떤 정당성을 주면 또 확보하려는 네. 그러니까 외향적인 흉내 내는 데만 급급하다. 내면적으로 정말 김일성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보죠. 최근에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도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해외에 있는 중간 간부들 이탈이나 동요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국내로 또 망명한 분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또 역소환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걸 인지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그거는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충분히 이런 탈북 현상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현상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자꾸 그렇다고 보도가 하더라고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은 김정은이가 느끼는 심각성의 단초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김정은이가 튀어도 보위부 요원까지 튀고 있다. 이런 것이 국내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보위부 하면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김정은이가 그만큼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의 단속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탈북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그런 그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볼 게 오후에 들어온 속보 내용입니다. 울릉도 근해에서 북한 선원 3명이 귀순 의사 표시를 해왔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보통 단순히 넘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돌아가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이쪽으로 5명이 넘어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고 나머지는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고 그래요.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넘어온 사람들의 자유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 간의 관행이고 그것이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넘겨줄 것이고 3명은 귀순 의사를 우리한테 분명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을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관된 원칙이다. 그래서 인도주의 측면에서 3명의 귀순 의사는 끝까지 존중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아직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북한의 군 간부가 국내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제3국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온 경로로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이런 현상이 글쎄 단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탈북 현상이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연간 3,000명 수준이던 탈북자가 최근에는 한 1,500명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엄격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현상인데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로 이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권력의 어떤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숙청에 따른 공포 정치가 지금 일반화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환멸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통치력, 김정은의 리더십의 부재 현상에 대해서 이 북한 내 특히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의 장래, 자기 개인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 기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 수적 증가 현상은 급격하게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은 계속 이런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숙청에 따른 공포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일반 주민들 뭐 노동자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계급이 그래도 꽤 높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 북한 내에 당국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소속된 국가, 자기가 소속된 회사 이런 데서 장래가 있어야 열심히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그 방송도 나왔습니다만은 외화벌이 실적이 작다고 예. 해서 처벌을 과거보다 강하게 하고 또 강제 소환하고 자기 신변의 불안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일탈하고 하자는 충동은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장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게 예. 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예. 김정은이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부 요구까지 튄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단속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는 고인사들의 탈북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해외에서 북한 내부 실정을 잘 알고 또 한국과 국제 자유민주 또 이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잘 아는 해외 주재하고 있는 북한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북한에 있는 고위인사에 비해서 탈북할 수 있는 루트와 방법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리는 그런 북한 고위인사, 해외 주재 예. 인사는 충분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급 인사들이란 이야기인데 최고위급은 아니고요. 그렇죠? 해외에 있는 중간급 간부들인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분들이 일단 많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제 예. 공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또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그렇죠.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대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탈북 현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대한민국 즉 공관, 대한민국 공관은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취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관에 예. 자발적으로 진입한 북한 주민은 100% 우리가 인도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까지 안전하게 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리 북한 이런 고위인사가 됐든 일반 인사가 됐든 이런 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 한국으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생명을 걸고 반드시 현재 있는 대한민국 공간에 와라.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 정부에 데리고 와서 정말 자유의 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누가 왔다 다 공개하면 북한에 있는 그 형제들 일가 친척, 삼족, 사족, 오족 다 처형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북한 체제를 이탈하는 것이 말하자면 본인의 그 어떤 행복 추구권에도 맞고 예. 또 북한 체제의 변화를 노리는데도 김정은의 어떤 포갑을 시정하는 데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합니다. 날짜가 8월 5일 방북 날짜가 지금 정해졌는데 이 시점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8.15 공동행사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6.15는 사실 분산 개최가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방북 성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열흘 정도 앞서서 방북 예정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희호 여사의 이제 방북은 두 가지 점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희호 여사 측에서는 5월, 6월 늦어도 7월 중에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북한이 하여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8월 5일 날 오라고 한 거거든요. 좋다고 이렇게 양해를 승인을 해줬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희호 여사가 육로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항공편으로. 북한 항공기라도 보내줄 테니까 공로로 와라. 예.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해석의 기준인데 예. 뭐냐. 비행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이 얘기는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많이 노리고 싶다. 언제? 바로 8.15 열흘 전이거든요. 8.15 광복 행사에 써먹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8.15 행사를 남북 공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 쪽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된 효과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싶다. 어떤 효과냐? 예. 김정은이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반도에서의 굉장히 유일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합법 정부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고 체제의 정당성과 체제의 안정을 높이는 정치적인 선전 어떤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희호 여사를 비행기를 타고 8월 5일 날 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을 만나게 될까요? 방북을 해서.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친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쪽에서 뭐 들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서가 아니라면은 뭐 구두라도 어떤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제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국내 언론에 많은 관심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이희호 여사를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또 승인해주고 비행기까지 내주겠다.
이 얼마나 큰 담대한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지금 메시지를 이미 간접적으로 주는 거다. 그 연장선상에 보면 본인이 만나야 된다. 그러나 과연 김정은이가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숨기는 측면을 다시 되찾게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호 여사를 직접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불길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메시지. 우리 정부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이호 여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구두든 서면이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상 또 김정은의 대남 관계의 어떤 전략을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과 김정은의 여러 가지 대남 전략, 대남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원칙대로 이호 여사,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서 그런 이호 여사의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선물 전달과 어떤 시설 견학 이런 취지에 맞게 인도주의 성격에만 맞게 방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호 여사의 방북이 어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